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는 사주를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작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시작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사업하면서 이제 망하기도 하고 또 공부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망하고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힘들어서 망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신에 대한 생각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내 이름이나 내가 태어난 때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먼저 미술 심리 이런 것들을 접하게 했는데 그것도 답답해요. 미술 심리가 뭐죠? 미술 심리 상담학이라고 미술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림을 보면서? 보면서 내가 그린 그림이나 내 성향, 컬러 이런 것들로 나를 알게 된데 그것도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예전에는 철학관, 뭐 역학, 할아버지 이런 생각만 네, 했잖아요. 네. 이미지적으로. 네. 그래서 여자가 하기는 너무 좀 안 맞는 학문이 아닌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접근해보자 하면서 하게 된 것이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은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부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공부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굉장히 우주에 대한 공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궁금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환경들이. 네. 그래서 예전에는 농업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 농사만 짓고 이런 것들로 이제 단순화됐고 공부 잘하면 뭐 나라에 나가면 되고 나라에 녹을 먹으면 되고 공부 못하면 그냥 자기 신분에 따라서 뭐 농사를 짓거나 대장장이가 되거나 이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포된 직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직업들이 왜 하게 되나 더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왜 이 컴퓨터를 하게 되나 왜 IT 쪽으로 가게 되나 왜 디자인을 하게 되나 왜 미술을 하게 되나 왜 연예인이 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연예인들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공부라는 게 역학도 공부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선생님께서 주로 하시는 공부라는 건 어떤 종류일까요? 저는 이제 그 사주를 보고 사주 8글자로 네. 그 연구하고 그다음에 컬러 같이 넣어서 네. 그다음에 사람들 심리를 상담하면서 같이 가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하는 분야는 저만의 분야는 뭐냐면 사주 심리 상담이라고 해요. 사주 심리 상담이요? 네. 자, 요즘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의 어떤 그 배운 거나 전공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참 그래서, 많죠.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고 저희와 같이 사주 상담, 사주 8글자를 풀어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진로에 대해서 서로 상담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예전에 철학관에서 너 이렇게 잘 될 거야, 뭐 안 될 거야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가야 더 많은 자기 개발이 되는가 또 자기 행복이 어떤 건가 이렇게 나가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기존에 8글자라고 하시는 그런 공부하고 네. 제가 정식을 몰라서 네. 그리고 더해서 심리 상담까지 겸해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새 그 잘 오시는 손님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요즘 이제 오시는 손님들의 이제 계층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그 자녀들의 학업, 진로,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이요? 네, 네. 암이나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암이 있다고 그렇게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설마요? 가족 중에 한 명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지인 좀... 중에 한두 명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0대에 들어서면서 남자분들 내가 여지껏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아를 생각하게 되는 또 내가 앞으로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오죠.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해서 이직이나 그래서 그 30대는 40대 후반이라도 이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내가 정말 내 길을 잘 가고 있냐 그래서 사주 8글자 연월일시를 내가 잘 정확히 알고 상담하러 오죠. 그러면은 하긴 요새는 평생 직장이 없으니까 네. 그 직장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문제로도 오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남녀 간의 문제로 오는 게 거의 60~70%죠. 사실은. 그런가요? 네. 왜냐면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기 주관도 강하고 또 공부를 또 길게 하잖아요. 석박사들이 많고. 네. 그러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혼자 살고 싶어 하는 남성들이 많고 또 여자들은 일하다 보니까 자기 결혼 때를 놓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맞는 짝이 어떤 짝인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의논하러 오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남자친구는 나와 정말 맞아서 평생 같이 갈 수 있나. 아, 그러니까 그 사귀고 있는 중에 내 그럼요. 남자친구하고의 문제 네네. 어떨까요? 뭐 이렇게 오나요? 그렇게 오죠. 그래서 내 남자친구는 어떨까요? 나와 정말 맞아서 내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같이 가는 배우자는 나와 맞아서 나와 같이 동등하게 친구와 같이 연인과 같이 내 가족으로 잘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의논하러 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남녀가 같이 올 때도 있고 네. 혼자 올 때도 있어요. 아, 혼자 몰래 와서 보는 건가요? 그렇죠. 몰래 와서 보는 분들은 참 여자분들이 지혜로워요. 예. 사귄 지 며칠 안 됐는데도 생년월일을 다 알아갖고 와요. 진짜요? 진짜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고학력자일수록 더 그래요. 여자들이. 아,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맞냐. 그다음에 내가 정말로 괜찮나.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 고학력자 여자분일수록 네. 먼저 사주를 와서 더 많이 만나는 보죠. 사주 궁합을 정확히 더 보죠. 어.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평생 운 같은 거. 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살다 보면 굴곡이 있어요. 네, 굴곡이 다 있죠. 굴곡인데 그 굴곡이 심할 것인가, 심하지 않을 것인가. 아, 그런 것도 나오나요? 그렇죠. 그렇게 심하다 그러면 싫어하나 보죠? 그렇죠. 심하면 어떻겠어요. 잘 다니던 내 관에 문이 무너지는 경우니까 잘 다니던 직장도 잘릴 수 있어요. 40대, 45세 정도 되면 남자들은 다 그런 고민해요. 아, 중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하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오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여자분들이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셔가지고 그 얘기 듣고 바로 헤어지기도 하나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구의 반은 남자고 네. 반은 안 여잔데. 좋다고 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오겠죠. 아무래도 솔직히 알아보려고. 미리 알아보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좋고 나쁨보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신도 우린 누구나 다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해라. 네가 이거를 보완해주면 이 사람 충분히 너와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그럼 그 남녀간에 해서 잘 된 경우나 뭐 이런 좋은 아니면 재미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이거는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 주시면 그런데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작년에 네. 어머니하고 딸하고 교대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네. 그냥 간단하게 오신 건 줄 알았는데 2달에 한 번씩 거의 한 6~7개월 동안 번갈아 가면서 사주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자 따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의 네. 닥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 많이 했지. 본인도 노력했고. 근데 외모도 굉장히 연예인 뺨쳐. 김태희 정도 이뻐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예쁘구나. 그런 상식을 벗었는데 그분이 같은 의사 아니면 법조인들의 그거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미리 예비 신랑감들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예쁘니까 너무 예쁜 데다가 또 머리도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봐줬는데 정말로 저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레벨은 거의 비슷해요. 네. 삶의 레벨은. 그리고 삶의 레벨이 좋은 사람은 사주가 다 좋게 나와요. 그게 참 신기해요. 아, 또 그런가요? 네, 부모님들의 어떤 레벨이나 인자가 네.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만 유전인자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사주에도 유전인자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유전인자가 좋은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 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져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몇 명을 보다 보니까 그분한테는 그 여인분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 중에서 성격이 좋은 사람. 그래서 해드렸더니 작년 말쯤에 결혼하고 지금 너무 좋아요. 아. 임신하셨어요. 성격이 좋은 분하고 좋은 분을 해드려야 되죠. 왜냐면 여자는 이쁘고 까칠하니까 공주 같아야 되잖아요. 네. 난 늘 부모님한테도 늘 그렇게 대우받고 살았어. 네. 친구들한테도. 네. 근데 남편한테 그렇게 대우를 못 받으면 살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좋고 약간의 그건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일 자기를 어필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위해주는 사람. 예, 그런 그런 사람 사주상으로 나와서 추천을 하신 거네요. 추천을 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추천하신 분과 가 결혼해서 지금은 임신하셨어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지금도 뭐 가끔가다 오시겠네요. 어머니 이제 오셔가지고 네. 그 커피도 사오시고 케이크도 사오시고 그러시죠. 아, 그러면 또 다른 경우도 있을까요? 그 이제 한 중년 네. 그 남자분이 오셨었어요. 그 3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 굉장히 초췌해져서 오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상담을 좀 먼저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 좀 하시라고 본인의 이야기를. 근데 본인의 얘기를 남자분들은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저한테 올 때는 이미 다 내려놓고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건설업을 잘했었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시작하면서 사주를 이제 풀어나갔는데 그분의 힘은 뭐냐면 지구력이 부족하고 같이 하는 그 친구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업하는 친구가? 예, 동업하는 식으로. 근데 친구분이 잠시 한 3년 외국에 나가서 그 자기 일을 좀 하고 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자기를 보필할 수 있는 좋은 직원을 하나 뽑아라. 3년 동안. 이렇게 그 사람 아니면 대체할 수 없으니까 나를 보필해주는 상생의 직업을 그 사주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딱딱하고 굉장히 자기 주장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집이 센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그 같이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연하고 좀 참게 하고 좀 한 들내게 하는 사람 그 직원들을 몇 분 가져오셨더라고요. 이제 직원 중에 뽑을 거라고. 직원 사주 중에 네, 그래서 그분과 같이 항상 계약을 하거나 손님을 만날 때 그 비서처럼 같이 가라 그랬더니 계약하셨다고 그분 이제 지갑을 사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감사한 적이 있죠. 그러면은 그 같이 한 분이 잘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으로 쓰고 그 대신에 제가 그랬죠. 그분은 월급 외로 이 건수를 하나 계약하고 수금할 때마다 보너스를 조금씩 줘라. 네. 왜냐하면 이분의 기운을 내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 상생이. 선생님이 봤을 때 상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분도 이제 지금 잘 돼서 그분 그래서 이제 자기네 뭐 동생 사촌 다 보내고 뭐 지방에서도 보내고 이러죠. 뭐 아는 사람들 다 소개해 주시고 지인 추천해 네, 주시고 네. 이렇게 이 이제 상담은 사주든 역학이든 뭐 타로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인 추천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인지도가 가장 크게 나와 잘 맞았을 때. 뭐 선생님께서 잘 하셨으니까 지인 추천 하겠죠. 그렇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인 그렇죠. 추천 하겠어요. 네. 한 분은 지금 거의 한 40명 정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인 추천을? 네. 그분은 얼마나 감명을 받으셨길래? 그러게요. 그 사주를 보고 그분은 어떤 경우였냐면 IT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차장급이셨는데 작년 겨울에 오셨는데 초겨울에 오셨는데 그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네, 근데 굉장히 불안하죠. 47세셨는데 그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망하게 되면 왜냐면 지금의 우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쵸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의 계획을 말씀을 하셔서 사주를 풀어보면서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건데 2년 후에 하세요. 지금은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본인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준비를 쫙 하고 네. 지인들을 계속 내 직원으로 쓸 사람들을
계속 체크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괜찮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해주는 어떤 그 상담이나 이런 사주풀이가 자기한테는 딱 맞았던 거죠. 작년에 봤는데 하나하나 보니까 내 작년에 보면서 지인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3개월 후에 들어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월로 이렇게 보니까 아, 월 단위로. 월 단위로 또 나누어서 쪼개서 봐줘야죠. 그럴 연 단위만 수도 있어요? 그럼요. 연 단위만 봐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주고 연 단위로 봐주고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봐주는데 그래서 3개월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먼저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하는 일만 한 거잖아요. 네, 예. 저는 저의 보편적인 일만 그러나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께서는 정말 고마웠다고 계속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 지금 또 ING 네네.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네.